본인은 수십억 아파트 갭 투자해서 수억 원을 벌어놓고 우리 국민들에게는 왜 스트레스 받으십니까? 돈 벌어서 집값 떨어질 때 그때 사면 되지요. 라고 해서 공분을 샀던 이상경 국토부 차관, 오늘에서야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과가 또 논란이랍니다. 오르지 않고 유지가 되면 내 소득이 또 계속 또 벌게 되면 그 돈이 또 쌓이면 또 그때 가서 하면 되거든요. 어차피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또한 저의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쳤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차 사과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딱히 사과를 빨리 한 것도 아니면서 또 아내 핑계를 댔습니다. 배우자가 실거주를 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구입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못한 점 사과한다. 별도 질의응답도 받지 않고 딱 2분 국토부 유튜브로 사과를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 사과를 어떻게 봤을까요? 국토부 유튜브 댓글창 저희가 재구성했습니다. 이게 사과냐? 이런 얘기들 많았고요. 내로남불도 정도가 있다. 이런 얘기들. 실거주 하려던 사람들도 대출 막혔다. 피해본 사람들이 도대체 몇인 줄 아느냐. 차관님 지금 속으로 무슨 생각하세요? 이런 얘기들. 끝이에요 이게? 이분 끝이에요? 변명 말고 뭐 없어요? 이런 얘기들. 입으로만 사과하지 말고 집을 파시든가 무주택자 되셔가지고 나중에 우리랑 같이 사시든가요. 아니면 사퇴하시든가요.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반응 안 좋은데요? 우선 뭐 첫 번째 반응이 안 좋게 된 배경은 물론 본인이 그런 큰 실언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실언한 뒤에 바로 이 문제를 본인이 좀 더 정중하게 진정성을 갖고 사과를 했어야 되는데, 당에서 한준호 최고위원이 대신 사과한 것이 더 화근이 됐다고 봅니다. 예. 일개 차관의 저런 행태에 대해서 당의 최고위원이 대신 사과한다. 집권당 그 최고위원 사람은 사과한다. 국토부 차관이 얼마나 높은 자리길래 이런 반응이 생길 수밖에. 높은 자리길래 차 봤더니 가천대 출신 알아봤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다가 본인이 얘기하기를 제 아내가 실거주. 그럼 본인은 실거주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내 핑계를 댄 거예요. 예, 또. 나는 나대로 이 집에서 실거주하고 아내는 배우자는 다른 데서 실거주합니까?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사실 더 들어가 보면 이번 일을 계기로 본인이 차관이 안 됐으면요 반성할 일도 없어요. 집 2개를 팔아가지고 그 집에 전세 살 일도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걸 뻔히 국민들이 다 아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일찌감치 당도 태도가 잘못된 것이고요. 예. 이것이 또 사실은 더 나아가서는 산림청장 문제까지 연계됩니다. 옹벽을 만들어준 사람을 산림청장으로 만들어준 부분, 인사검증에 대한 문제까지 가거든요. 예. 실제로 국토부 장관이 실제로 전문성이 없으니까 국토부 차관을 안 친 건데, 국토부 차관이 저 모양이면 어떻게 되겠나.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부동산 정책의 어떤 규제를 하려면 규제를 하는 사람의 손이 깨끗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부분은 이게 작은 일 같지만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뻔히 국민들이 다 아는데 이상경 차관이 사과하기 전 내놓았던 해명들도 거짓말이더라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저희 TV조선의 단독 보도였죠. 지금 살고 있는 판교 아파트요. 역시 갭 투자를 했다가 차관 되기 직전에 수억 원의 수익을 남겨서 팔고 스스로 전세로 들어간 그 아파트. 그게 안 팔려가지고 백현동 아파트 전세 줬다라고 했거든요. 그 살던 집이 안 팔려가지고 부득이 전세 계약을 했다.
그런데 이 해명이 사실과 다른 것 같다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국토부 1차관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좌절하게 했는지 그 말의 무게를 개인 이상경이 아니라 국토부 정책을 책임지는 부처의 차관으로서 알고 있는지 오늘 이 자리에 불러내서 묻고 싶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막말이 아닙니다.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국민을 향해 쏟아낸 심각한 폭언입니다. 집이 안 팔려서 전세 끼고 집 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 확인했더니 13건이나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산 신고 내역을 봤더니 현금이 28억 9,177만 원이나 있었습니다. 처음 발언도 문제가 있지만 추가로 해명도 문제가 있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내서 현안에 대한 질의를 했으면 하는데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호 대변인님. 네네. 그러니까 집이 안 팔려가지고 본인이 주인 전세로 앉아 있는 그 집이 안 팔려가지고 부득이 전세 계약했다고 했는데 그 아파트요. 지난해 7월에만 13건 거래 이루어졌고 안 팔려가지고 돈이 없어서 전세 줬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통장에 29억이 있더라는 겁니다. 전세 14억 줬는데. 그러니까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 저렇게 뭐 한나절이면은 금방 사실이 드러나 저런 변명을 거짓말 변명을 하는 것인지 저는 이재명 정부의 문제적 인사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국토부 차관까지는 이제 관심 못 가졌었는데 이번에 알아봤더니 정말 그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더라고요. 저분이 교수로 평생을 봉직했는데 29억 원이 어떻게 예금이 29억 원이 어떻게 하면 저런 재산을 형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분이 조경관련학과의 교수인데 국토부 차관이 됐습니다. 국토부 장관, 이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주택 정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한 가정의 부의 전부일 수도 있는 것이고 가족들의 미래가 어쩌면 거기에 달려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장관이 전문성이 없는데 1차관이 또 조경 관련 학과의 교수를 대장동에 대해서 그게 잘된 정책이었다라는 그 말 했다는 것 빼고는 다른 이유를 찾기 힘든 그런 사람을 국토부 1차관에 임명을 했는데 저는 이게 실언이나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정된 참사죠. 예. 그렇게 전문성도 없고 위민 정신, 국민을 위하는 정신이 없는 공직자로서의 정신이 없는 저런 사람들을 그냥 보은 인사하고 정실 인사하는 순간에 이런 사고가 일어날 것은 예정돼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사회의 이른바 강남 좌파들, 자기들은 자기 거 다 챙기면서 국민들은 우습게 여기고 모든 국민이 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 그리고 국민들이 집 한 채 갖는 순간 급격하게 보수화된다. 이런 말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그런 강남 좌파들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데다가 플러스 또 성남 좌파입니다. 성남 마피아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이 차관이 된 건지 임명하는 과정, 누가 천거했는지 예. 거기에 누구의 입김이 들어갔는지 여기까지도 다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